그리고 나서 이제 만물이 이제 출생을 하게 되죠. 만물이 출생하는데 그것이 사시의 상생작용에 의해서 생성되는 만물의 환경을 우리는 원령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원령이라고 하는 것은 춘절의 수생목이라고 하는 생기. 그래서 이제 원령 그러면 자축 원령 이러죠. 자축 원령 이러면 이제 개수가 있고 축중에 기토가 있고 그렇죠? 이렇게 이제 기계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여기에서 뭐가 나와요? 자축 인묘 이러죠. 인묘 이러니까 여기서 뭐가 나와요? 이제 간목이 여기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생 여기서 이제 수생 여기서 이게 이 과정이 뭐예요? 춘절이 수생의 동절에서 춘절 오게 되면서 이걸 뭘 한다 그랬어요? 수생목을 한다 그랬잖아요. 수생목. 수생목 하는 이제 과정이 이거예요, 이게. 그렇죠? 먼저 자축을 이용해서 토국수하고 인묘를 이용해서 목국토한다. 그 결과가 토국수와 목국토의 결과가 수생목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를 통해서 간목이 배양됐다. 그래서 이제 자축원령이라는 것은 간목의 뿌리, 근이 되는 거예요. 근. 그리고 이쪽 인묘로 넘어오게 되면 여기는 이제 뭐예요? 기계가 아니고 무계가 되는 거예요. 무계를 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간목이 탄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간목의 뿌리라고 해요, 뿌리. 근데 인묘가 오죠. 인묘가 오면 여기 무계가 되는데 여기서는 이게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싹이죠, 싹. 묘라고 해요. 쌍묘자. 출생하는 과정이란 뜻이에요. 출생할 때는 기계로 나오는 게 아니고 기계는 간목에 여기서 근이 배양이 되는 때고 인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간목에 싹이 나오는 거예요. 간목에 싹이 나오니까 출생 과정이 있다는 뜻이에요. 인묘에서 간목이 출생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배양되고 출생하는 이 과정을 거쳐야, 그렇죠? 만물이, 즉 간목이 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절이면 이제 하절로 넘어가게 되면 이걸 이제 장기라고 했죠. 여기를 이제 생기라고 한다면 목생화라고 하는 이제 묘진 사오 이렇게 되면 여기가 이제 뭐예요? 기르고 가꾸는 이제 환경이잖아요. 여기가 장하는 환경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목생화를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목생화를 한다는 것은 이제 여기는 뭐예요? 무토와 이제 병화가 이 무토와 병화가 있어서 뭐야? 을목으로다가 이제 이걸 산포한다 그래요. 산포한다. 넓게 이제 이렇게 펼친다는 뜻이에요. 그럼 묘진원령이라고 하는 지역 가지와 잎이 나오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오에는 뭐가 해요? 꽃이 피죠. 꽃이 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여기는 뭐예요? 꽃이 피는 거 여기서 기토예요. 기토가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기병이 돼야 돼요. 여기서는 무병을 통해서 지엽이 나오지만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기병을 통해서 꽃이 피는 거예요. 왜 이제 기토라고 하느냐, 그냥 번식을 이제 준비하는 거예요. 번식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묘진을 이제 산포 과정이라고, 여기를 산포하는 과정, 뭔가 펼치고 하는 산포 과정, 사오를 번식 과정. 그게 과정이 되는 거예요, 과정. 그래서 여기를 이제 여기를 장해서 합쳐서 춘하를 이제 생장하는 과정이다. 생장하는 과정이다. 생해 나와서 자라는 과정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묘진원령은 산포를 한다는 것은 가지와 잎이 막 이제 이렇게
번식을 하기 위해서 성장해 나가는 거고, 4, 5 월령에는 개화를 해서 이제 만물이 번식을 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꽃이 이제 막 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디로 넘어가요? 하절로 넘어가죠. 여기는 하지 전까지예요. 하지로 넘어감으로 해서 여기는 이제 화생토 토생금이 되는 거예요. 여기를 이제 성기라고 해요. 성기, 이룰 성자, 성하는 기운인데 여기를 화생토, 토까지 쓸게요. 토생금 하는 이 과정인 거예요. 화생토, 토생금 하는 과정이에요. 이게 이제 성하는 기운, 성숙해져 가는 기운.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저걸로 봤을 때는 오, 미, 그렇죠? 신, 유 이렇게 되잖아요. 오, 미, 신, 유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기토와 정화가 만나서 뭐를 내요? 경금을 내죠. 여기는 이제 경금이고 오미월령은 이제 기토 정화의 계절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는 이제 우리가 염상하다 그러죠. 염상. 오미월령은 염상에 의해서, 염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기가 염상이에요. 여기가 이쪽이 염상이에요. 염상. 염상에 의해서 이쪽으로 이제 넘어온 거. 여기는 염열이라고 해요. 염열. 염열. 염이라는 건 뜨겁다는 뜻이죠. 하늘과 땅에 전부 다 이제 이게 뜨겁다, 화가 있다. 염열이라는 것은 땅에서, 여기 땅에서 열기가 올라온다는 뜻이에요. 열기가. 염상이라는 것은 땅 위가 뜨겁다는 거예요. 땅 위가 뜨겁다는 것이 염상인 것이고, 이걸 이제 이렇게 염상하는 것은 열기가 위에서 내려오는 걸 말하고, 염열이라는 것은 이 열기가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흔히 이제 이렇게 복사열이라고 하죠. 복사열. 이걸 상화라고 해요. 상화. 정화를 상화라고 해서 태양의 빛이 땅에 복사가 되어서 그 복사된 열이 위로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이제 염열이에요. 요때 이제 그 결실이 나오는 시절이에요. 결실. 열매가 열리는 시절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기정으로 인해서 이제 열매가 열리고, 그렇죠? 여기 이제 신유월령에 오면은 무정에 의해서, 무토와 정화에 의해서 수렴한다 그래요. 수렴이 되는 계절이에요. 이게 거두는 기운이라고 하죠. 수렴하는 이제 신유월. 이게 이제 뭐냐 그러면 수렴한다는 것은 이제 숙성되어 간다는 뜻이에요. 숙성되어 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숙성 과정이고, 오미월령은 염상한 기운은 이제 결실이 열리는 기운이에요. 결실이 열리고, 신유월령에는 이제 숙성되어 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이제 염상과 염열, 염상과 수렴 과정을 거쳐서 결실이 익어가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염상과 염열과 이제 숙성 과정인데, 여기서 이제 일단은 하지로 끊어가지고, 여기가 이제 염열한 과정이지만, 이제 여기를 제가 염상하다, 염열하다라고 하는 것과 염상이라는 것은, 염열은 뜨거운 거예요. 뜨거운 죽이는 기운이에요. 죽이는 기운이고, 염상은 뜨거워도 살리는 기운이죠. 여기는 목을 살리는 기운이고, 여기는 열매를 살리는 기운이다 이래요. 죽이는 기운은 뭐 나무를 죽이고 가지를 마르게 해서 열매를 성숙시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염열한다. 땅 속에서 열기가 올라온다는 것은 나무의 기운을 이제 열매로 이제 옮겨가는 이제 시기예요. 그리고 이제 동절은 이제 어디서부터냐 그러면 이제 유술 해자의 기운을 우리는 금생수의 기운이라고 했잖아요. 금생수의 기운이고, 여기를 멸기라고 했어요. 멸기. 그렇죠? 멸하는 기운. 멸기예요. 멸기. 그러면 이제 멸기가 되려면 무토가 있고 임수가 있어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신금이라는 이제 완성된 상품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유술원령과 여기서도 이제 해자가 나누어져야 되겠죠. 유술원령의 이제 여기는 이제 완성이 된 거예요. 여기서 완성이 된 거예요. 그렇죠? 완성이 된 것이고, 신금이라고, 여기는 이제 해자원령은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임수에게 전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임신이라고 하는 것은 완성된 종자가 이제 임수에게 전달되는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자월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거쳐서 만사가 완성이 되고 나머지는 후세에 전하게 된다. 내 자식의 삶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축에서부터 시작해서 해자가 되면 우리의 인생이 완성되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후세에게 전하는 이제 시기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와중에서 뭐예요? 계속 처음에는 간목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을목이 나오고 그리고 경금이 나왔다가 신금으로 이제 임수가 전달되면서 이렇게 갑을경신이라고 하는 요 과정이 1년이 되는 거죠. 그게 우리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화임수에서 나오는 것이 이제 경금과 신금이 되는 것이고, 계수와 병화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간목과 을목인데 서로 요 과정을 겪는 거예요. 계수가 간목의 과정과 을목의 과정을 거쳐서 병화에 이르는 이 수화 기제의 과정을 겪는 거죠. 정화가 경금으로부터 이제 신금을 통해서 임수까지 오는 수화 기제의 과정을 겪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계수 병화가 있지만 갑을목이 없다 그러면 능력을 만드는 행위를 한다고 하면서 갑을목이 없으니까 과정을 겪지 않는 거예요. 계수가 있으니까 능력을 만드는 과정을 겪는다라고 하는데 갑을목이 없어. 그러면 실제 행위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제 능력은 행위는 하지 않고, 즉 말해서 과정은 겪지 않고 능력만 만든다. 과정은 겪지 않고 능력을 만드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갑을목이 탄생되는 것은 아니지만 행위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이 없이 나오는 것은 계수병화, 나는 목적도 있고 행위도 해. 과정은 겪지 않았어. 행위는 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거를 뭐라고 하냐? 목이 없어. 근데 이 수화는 기재가 되어 있어. 이거를 이제 픽션이라고 해요. 픽션. 소설. 작가라고 하죠. 작가. 나쁘게 말하면 뭐예요? 망상이 될 수도 있어요. 망상이 될 수도 있지만, 거짓말, 나쁘게 말하면 사기꾼, 뭐 이러죠. 거짓말, 뭐 종교, 그러니까 이제 창의력, 좋은 말로 얘기하면 창의력 이래요. 창의력. 그러니까 컨텐츠화 된 것들이 있죠. 상상 속에서 나오는 드라마 작가, 어떤 상상을 이미지화 시키는 거. 그러니까 종교, 철학, 사상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있어요. 계수병화가 있지만 목이 없는 것. 수화 기재가 되어 있는데 목은 없어. 근데 이게 자칫하면, 신약하고 자칫하면은 목이 없어. 그러면 지식뿐만 아니고 귀신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귀신이 있네 그러고 이렇게 막 믿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귀신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을 만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상상을 잘 해야 되겠죠. 그게 뭔가를 사실화시켜야 돼요. 없는 것을 사실화시키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계수병화에 나오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건 이제 목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과정을 밟아야 돼요. 지식을 공부해야 돼요. 모기 지장간에도 한 글자도 없으면 그냥 이미지만 만들어야 돼요. 이미지만. 그 가상을 현실처럼 이미지를 만들어야 돼요. 형체가 없죠. 형체가. 그러니까 뭐예요? 마음만 만나는 거예요. 마음만. 그거를 우리가 픽션이라고 하죠. 픽션. 그러니까 사람을 정신으로만 인정하는 거예요. 물체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암장에 만약에 조금이라도 있으면 일단은 몸뚱이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나는 정신을 중요시해 막 이렇게 말을 하지만 지장간에 조금이라도 목이 있으면 그 사람은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불경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형체와 비형체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있어서 형체가 있는 행위를 하나, 형체가 없는 행위를 하느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1학년, 2학년 이제 이 과정을 밟는 거, 중학교 간다, 고등학교 간다, 대학교 간다, 이 과정을 밟는 게 뭐예요? 그거는 개수정화가 하는 짓이죠. 개수정화가 하는 게 뭐예요? 과정을 밟아 나가는 거는 이제 개수정화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신금이 임수에 태어났다. 임수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해자에 태어났다는 뜻이죠. 그렇죠? 해자 중에서 뭐 이제 어쨌든 간에 임수에 태어났던 거예요. 자월에 태어나도 임수 사령에 동지 전에 태어났다는 뜻이죠. 그러면 나는 능력을 파는 사람이다. 그렇게 뭐예요? 내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천간에 있으니까 목적이 있죠. 지지에 있는 것도 여기에 태어났으면 임수가 있는 것 같다 그랬죠. 이건 고유한, 그죠? 고유한 내가 타고난 이제 환경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능력을 파는 사람이다. 내 목적이 능력을 파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사고는 프로지향적이어야 되거든요. 모든 사고는 좀 장사꾼 지향적이 돼야 되겠죠. 경영지향적이 돼야 되겠죠. 그렇게 되려면은 임수가 있어야죠. 임수가 있어야, 임수가 아니라 정화가 있어야 이 목적이라고 하는 임수, 즉 팔리기 위한 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임수가 있어야 이 과정을 밟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팔기 위한 과정은 임수가 있으면 정화가 있어야 이 과정을 밟아 나가겠죠. 그리고 경금과 신금이 있어야 파는 실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물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임수가 있는데 정화가 있어야 임수라고 하는 파는 행위에 대한 과정을 밟을 것이고 행위를 할 것이고 경금, 신금이 있어야 파는 물건을 만드는 과정을 밟을 거란 뜻이죠. 그러니까 형체가 없는 것은 경신금이 없는 것은 뭐야? 이때는 뭐야? 능력이라고 하죠. 능력을 만들어서 기술을 판다, 능력을 판다 이러죠. 그러니까 형체가 마치 경신금으로 형체가 있는 것처럼 경신금이 있으면 뭐야? 형체를 파는 거죠. 물건을 파는 거잖아요. 형체가 이 경신금이 없으면 그냥 없는 것을 형체화 시켜야 돼요. 그걸 이미지화 시켜야 돼요. 그 뭐 기술이라고 하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능력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것이 이제 경신금이 없는 사람이 정화임수로 이제 수화 기재가 되었을 때 경신금을 이미지화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면 임수라고 하는 것이 운에서 왔다면, 임수가 있는데 또 임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운에서 왔다면, 목적이 있는데 또 목적이 왔어요. 그 목적을 더 공고히 다져서 더 큰 목적을 가지라고 온 거예요. 그거에 따라 가지고 또 정화가 또 뭔가 새로운 계획을 실천하고 경신금이라고 하는 형체를 다시 갖추는 걸 말하는 거죠.
만약에 정화가 운에서 왔다면 임수가 정한 목적을 실천하는 운이라고 해요. 그리고 만약에 경금이나 신금이 운에서 왔다면은 계획을 실천한 것에 대한 뭐가 돼요? 결실, 실체가 나타났다고 통변하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말한 것이 무슨 과정? 출생 과정이에요. 출생 과정.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 겪어야 되는 출생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주를 보게 되면 자기 사주뿐만 아니고 모든 사주를 보게 되면 이러한 출생 과정을 따져봐야 돼요. 만약에 신유술 원령에 나는 타고났다. 그러면 경금과 신금이 있으면 그 형체가 있는 거죠. 그러면 경금과 신금이 실제로 없어도 어떻게 돼요? 신유원령에 타고났으면 경금이 있는 거죠. 아까 사오원령은 병화가 있는 거고 해자원령은 임수가 있는 거라 그랬죠. 그러면 유술원령에 태어났으면 신금이 있는 거예요. 일단 형체가 있는 거예요. 그 형체가 내 것이든 남의 것이든 이걸 떠나가지고 일단은 나는 형체가 있어. 그러면 신유원령에 태어났다는 것은 형체를 타고나셨네라고 해야 돼요. 그럼 그 형체를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신유원령에 만약에 타고났다. 그럼 뭐가 있어요? 경금이라는 형체가 있어요. 이게 있는 환경에서 타고난 거예요. 그럼 내가 이 경금이라는 이 실체를 내가 어떻게 쓸 건지 목적을 만들어야 돼. 먼저 목적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임수가 있으면 내가 이걸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한 목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정화가 있어야 이 형체를, 그렇죠? 어떻게 팔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해야 된다는 것이 나오죠. 이걸 이제 가공 작업이라고 하죠. 가공을 해야 되는 거죠. 왜? 팔기 위해서. 근데 사주에 내가 신유술에 태어났는데, 신유원령에 태어났는데 이 목적이 없다. 임수가 없다. 목적이 없다. 그럼 정화만 있다. 그러면 이게 내가 능력을 파는 건지 능력을 만드는 건지 일단은 목적이 없는 거예요. 목적이 없이 그냥 내가 능력을 만들고 있어. 이 만들어서 뭐를 해야 되겠다는 게 없어. 임수가 없으니까 뭐예요? 시장을 생각 안 하죠. 고객 생각 안 하죠. 내가 그냥 이거 만드는 거에만 최선을 다해요. 그래서 품질 우선주의라고 해요. 11시니까 참 여기는 수업이 2시간이니까 계속 해야 되겠네. 사주가 이제 그 병화가 있어. 병화가 있는데 정화로 가공한다는 것은 자기 능력을 더 크게 만들려고 가공하는 거예요. 병화는 능력을 만든다라고 했죠. 근데 정화는 임수의 목적에 맞춰서 능력을 가공하는 거예요. 임수가 있으면 팔려고 가공하는 건데 병화가 있다고 하면은 뭐야? 더 크게 능력을 만들려고 가공하는 거예요. 병화의 목적에 맞춰서 정화가 가공하는 거예요. 병화는 뭐죠? 키우는 게 목적이죠. 그러니까 더 크게 키우려고 가공한다. 임수가 있으면 팔려고 가공한다. 둘 다 없다. 그런데 정화가 있어서 가공하는 이유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어떻게 할 것도 아니면서 내가 이거 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도 아니면서 그냥 하는 거예요. 거의 대다수 사람들이 그렇게 생겼죠. 그렇게 살고 있어요. 대다수 사람들이. 그래서 임수와 병화는 어떻게? 반드시 천간에 드러나야 된다. 계수와 정화는 천간에 드러나도 되고 지지해 있어도 된다.
만약에 천간에 임수가 있다면은 형체가 있는데 팔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정화가 없으면 행위를 하지 않으니까 가공하지 않고 그냥 판다라고 하면 돼요. 신유월령이니까 형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임수가 있고 정화가 없으면 임수라고 하는 팔목적은 있는데 정화가 없으니까 가공하지 않고 만들지 않고 그냥 팔면 되잖아요. 그 뭐예요? 재료를 그냥 팔면 되죠. 옷을 만들어서 팔아요? 원나무를 팔아요? 뭔가 이렇게 뭐 자연석을 판다든가 가령 뭐 배추나 무, 뭐 식자재 같은 것을 그냥 가져다 파는 거죠. 뭐 김치를 만든다든가 쌀을 가지고 밥을 지어서 파는 게 아니고 그냥 재료를 그냥 파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원자 있는 모양 그대로 파는 것은 신유월령의 임수만 있을 경우 그렇게 이제 통변을 하시면 돼요. 신유월령의 출생을 하고 임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병화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신유월령이면은 이제 결실이 익어가는 수렴하는 계절이라고 했는데 병화가 있다. 병화가 있다는 것은 곧 뭐예요? 계수를 일으킨다는 뜻이에요. 병화는 뭐예요? 만드는 것이 목적이에요. 능력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죠. 그러니까 가불목을 키우는 것이 목적이에요. 병화는 가불목을 키우는 게 목적이니까 목이 있어야 되는데 신유월령이니까 어때요? 목이 없죠. 그럼 할 수 없이 그 경신금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병화가 경신금을, 신유월령에 경신금을 쓴다는 말은 병화가 하는 일은 목을 키우는 일인데 신유월령에 목을 키우는 계절이 아니니까 어쩔 수 없이 경신금을 쓰라는 얘기는 목을 키울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라는 뜻이에요. 그냥 금을 다루는, 그냥 생존을 위해서 일을 하면서, 금을 다루는 일을 하면서 목의 계절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춘화절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이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저 금이 녹아서 물이 될 때까지 보통 한 60년 정도를 기다리면 다시 이제 와요. 그러면 기다리면서 뭐를 해야 돼? 다른 일을 해야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목적은 병화에 있어요. 그런데 나는 뭐를 해야 돼요? 파는 일을 해야죠. 신유월령이니까 뭐 만드는 일을 해야 되겠죠.